안녕하십니까. 오토텍바이오와 서울대 의대의 지창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로 질병 유발 병인 단백질의 원천적 제거를 통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발표는 연구 배경, 도전 과제에 대한 설명, 제시하는 해결 방법을 시작으로 기대하는 성과와 더불어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발표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간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이제 남아있는 난제 중 하나는 신약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 플랫폼 개발입니다. 그 이유는 이니비터, siRNA 및 안티바디와 같은 전통적인 치료제들의 경우 일시적인 약물 효과 및 효능 유지에 필요한 고농도, 조직 투과성, 세포 표면 작용 기전이나 내성과 같은 효능, 기전 및 드러거빌리티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신규 원천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은 효율의 극대화, 확장성, 높은 생산성 및 부작용에 대한 낮은 위험성을 통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신약 개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장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제들로는 합성의약품과 이제 바이오의약품이 있는데,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높으며 대규모의 생산 시설이 요구되고, 주로 정맥주사 제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포 표면에만 작용하는 치료제로서 적용 가능한 질환이 제한적이고 인체 적응 및 사업화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합성의약품은 분자량이 적고 약물의 전달 속도 및 약효가 빠르며 경구투여제로의 개발이 용이하고 목표 물질과 합성법이 정해지면 저비용, 고효율로 제품의 표준화된 생산이 가능하여 이제 사업화와 개발에 더 간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질병 발생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병인 단백질들이 이제 현존하는 대다수 치료제들의 타겟이지만, 이제 전통적인 치료제들, 특히 억제제 기반 치료제들의 경우 표적 단백질의 특정한 위치에 결합을 해야만 약효능을 보이는 이유로 현재 기준 FDA 승인된 치료제들이 표적하는 단백질은 한 400여 개에 불과할 정도로 휴먼 프로테움의 대략 80% 이상이 언드러거블, 즉 치료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간 대부분의 병인 단백질을 표적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난제에 대한 이제 해결이 시급한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표적 단백질 분해, 즉 타겟티드 프로틴 데그레데이션 (TPD가) 이제 제시되었습니다.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은 이제 기존 치료제 대비 뛰어난 효능을 이론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장점입니다.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는 리간드와 세포 내 분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결합하는 리간드를 중간에 링커로 연결하는 키메라 분해제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 언드러거블 프로테옴에 대한 타겟팅이 가능할 뿐더러 스토이키오메트릭한 이니비터와 달리 이제 캐탈리틱, 즉 한 화합물 물질로 한 종류의 병인 단백질의 이제 여러 유닛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 연구진이 제시하는 과제는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을 통한 단백질 복합체와 응집체의 원천적 분해를 통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입니다. 이제 개발된 치료제들의 표적인 한 400여 가지 단백질 중 상당한 수가 이제 암 단백질이라는 사실에서 이제 알 수 있다시피, 기존 치료 전략은 표적 단백질의 이 모노머, 즉 단위체 한 유닛에 대한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억제제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난치성 질환은 이제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닌 이 복합체 아니면 올리고머 아니면 응집체, 즉 고분자량 어그리게이트의 게인 오브 펑션 사이토톡시시티로 이제 독성으로 발병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퇴행성 뇌질환이나 이제 아밀로이드증을 포함하는 단백질 응집체 질환을 들 수 있겠고, 이런 질병들은 병인 단백질의 이제 단위체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접근 전략이 해당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성공적인 이제 합성의약품 기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의 분야와 이제 배경의 개요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TPD는 미국의 프로텍으로 먼저 개발됐습니다. 프로텍은 E3 라이게이즈와 이제 표적 단백질의 위치 및 시간적 근접성, 즉 스페이시오 템포럴 로컬라이제이션을 높여 표적 단백질의 유비퀴틴화 및 프로테오솜으로의 분해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프로텍의 경우 링커의 길이나 링커의 링커의 연결점 혹은 E3 이제 차용된 E3 라이게이즈의 과도한 이제 그 기질 선택성을 포함한 이유로 이 근접성이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분해가 안 이루어진다는 개발 난이도와 더불어
단백질 복합체나 응집체는 프로테아즘 규격의 제한으로 프로텍이 분해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표적 단백질 분해 연구 개발이 이제 프로텍을 이용한 암 치료제 개발에 집중되어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이제 그 마켓이 레드오션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원천 기술 및 지식재산권 확보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프로텍의 제한점과 이제 약점을 어드레스하기 위해 오토파지 기반 TPD 플랫폼 개발이 최근 가속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오텍, 중국의 아텍으로 이제 세포 내부에 있는 단백질을 오토파지로 분해하는 기술과 더불어 미국의 라이텍과 앱텍으로 세포 외부 및 막단백질을 리소점으로 분해하는 플랫폼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라이텍과 앱텍은 세포 외부 물질만 분해 가능한 펩타이드 기반, 즉 개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표적 분해 기술이고, 오텍과 아텍의 경우 이제 프로텍의 단점과 비슷하게 유비퀴틴화가 필수적이고 몰레큘러 글루다 보니 다시 한번 개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단백질 응집체와 복합체에 특화되며 개발이 용이한 신규 오토파지 기반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의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생각하여 본 과제를 도전 과제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본 연구진이 이제 제시하는 이제 해결 방법에 앞서 이제 선행 연구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본 연구진은 이제 세포 내 특정 단백질의 분해가 유비퀴틴 프로테아솜이나 오토파지라는 세포 내 존재하는 분해 시스템으로 결정되는 이제 프로틴 데그레데이션의 디터미넌트 시스템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N 말단 법칙에 대해 20년 이상 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오토파지가 아닌 이제 선택적 오토파지 활성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오토파지 수용체 단백질인 P62 시퀘스토솜 1, 즉 P62의 구조적 및 생리적 활성화에 대한 기전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P62 지지 도메인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활성화시키는 이제 저분자 화합물 스몰 몰레큘인 ATL을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ATL을 활용해 본 연구진은 오토텍이라는 표적 단백질 분해제 신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암 및 희귀 난치성 단백질 질환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다수의 질병에서 이제 병인 단백질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며 약물의 메타볼리즘에 따라 병인 단백질의 재활성화가 불가피한 이제 기존 치료제와 달리 이제 질병의 초기 단계에선 예방, 중기나 말기에선 치료가 가능한 신규한 개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P62에 결합하는 리간드와 이제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는 리간드 이 두 가지를 링커로 연결해 만들어진 키메라 화합물인 오토텍은 P62를 통해 표적 단백질을 격리화한, 즉 시퀘스트레이션한 후 오토파고솜에 전달하여 리소솜을 통해 표적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리소솜을 빠져나와 이제 멀티플 라운드 오브 데그레데이션을 가능케 합니다. 이제 세포 내 존재하는 분해 시스템을 수동적으로 활용하는 기타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과는 달리 오토텍 플랫폼은 P62 및 오토파지의 활성화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P62의 올리고모화 활성을 통해 표적 단백질의 분해 전에 이루어지는 격리화를 통해 2단 제어 및 치료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아니면 아밀로이드증과 같은 이제 단백질 응집체 질환에서 이제 실제 세포 스트레스와 세포 사멸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예를 들어 타우나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악성 단백질의 응집체와 플라크를 제거하는 신약 개발 전략에 이제 힘이 실리는 추세를 저희도 감안하였을 때 이제 뇌 세포 내부에서 축적되고 응집하여 독성을 띠는 이제 타우 단백질의 응집체, 즉 타우 어그리게이트를 분해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오토텍 기술에 차용한 리간드 선정에 있어 뮤탄트 미스폴디드 타우 어그리게이트를 인식할 수 있는 케미칼 샤페론이나 이제 어그리게이션 이니비터를 P62 리간드에 연결하여 오토텍 화합물을 합성하였습니다. 이제 타우 분해제 오토텍 모두 이제 합성한 결과 모두 인비트로에서 나노몰러 단위의 농도에서 이제 유효한 분해 효과를 보였으며 처리 후 30분부터 분해가 확인되는 등 빠르고 우수한 분해 효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인비보 효능 에피커시도 검증하였을 때 이제 실제 뇌 세포 안에서 발현되는 타우 어그리게이트 또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타우패티 질병의 이런 패토피지올로지, 즉 그 병리학적 측면의 개선 외에도 질병 모델 마우스의 행동 반경을 포함한 비헤이비어나 로코모션 또한 이제 현저히 증가되는 현상 또한 관찰하였습니다. 이제 타우 외에도 ALS, 즉 루게릭병의 TDP43이나 25,
아니면 파킨슨병의 알파시뉴클레인 병인 단백질, 아밀로이드증의 TTR 병인 단백질 등 및 다수의 어그리게이션 프론한 병인 단백질들에 대해 이제 인비트로 수준에서 POC 수준에서의 분해능과 분해 기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약물성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대부분의 오토텍 화합물들이 여러 투여 경로에서 이제 좋은 PK 프로파일을 보였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타우 응집체 오토텍의 경우 경구 투여가 가능한 노출도 반감기, 뭐 리버 마이크로소말 스테빌리티, 뭐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및 BBB 페네트레이션을 포함한 이제 약물성을 또한 확보하여 개발의 그런 낮은 개발 난이도를 또한 한번 확인하였고, 이제 그리고 독성 측인 면에서도 이제 단회 독성, 반복 독성, 뭐 유전 독성, 신장 독성 등 다양한 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제 안전성 또한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 과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이 앞서 말씀드린 오토텍 플랫폼을 사용한 퇴행성 뇌질환 혹은 아밀로이드증을 포함한 단백질 응집체 질환에 대한 1단계에서 2년 이내 선도 물질을 도출한 후 2단계에선 후보 물질 도출과 연이어 전임상 진입 및 최소 일부 완료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뭐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뭐 헌팅턴병을 포함한 헌팅턴병 외에도 뭐 아밀로이드증, 심근 단백질 병증을 포함한 이제 다양한 단백질 응집체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뭐 연구개발 계획과 전략의 이제 모식도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으로 1단계에서는 선도물질 도출을 위한 신규 오토텍 분해제 디자인과 합성 이후 이제 효능, 물성과 독성 평가를 통한 이제 스트럭처 액티비티 릴레이션십에 기반한 최적화를 거쳐 체계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선도물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오토텍 표적 분해 원천 기술 플랫폼의 핵심인 이 P62 단백질의 결합 후 이제 활성화하는 기전을 더더욱 규명할 수 있는 기초 연구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과제를 통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는 이제 뭐 신규 플랫폼 기술로서 실패한 유효 물질들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이제 추후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확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토텍의 핵심 원천 기술과 P62 리간드들에 대해서 이제 해외 유명 전문 학술지의 게재뿐만 아니라 개별 물질 특허와 이제 플랫폼 기술 특허를 일부 이미 확보하였으며 지식 재산권 그물망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이제 더더욱 그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식 재산권 보호망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체 발명 및 개발된 이제 배타적인 지식 재산권과 실시권을 보유한 표적 분해 원천 기술 플랫폼의 확보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뭐 경제 성장과 이제 소득 증가에 따른 뭐 장수화 및 식습관의 뭐 서구화 등의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뭐 퇴행성 뇌질환,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및 대사질환 발병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제적, 산업적 및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뭐 순수익의 증가뿐만 아니라 뭐 인간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적 이익 측면에서도 이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표적 단백질 분해 분야의 이제 세계 선도 그룹과 협력 연구를 통해 이제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나아가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을 통해 뭐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뭐 사회적 도움 또한 이제 예상합니다. 이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질문은 이제 표적 분해하고자 하는 뭐 병인 단백질 외에 P62로 매개되는 오토파지 패스웨이에 대한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제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분해 머시너리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해 머시너리를 수동적으로 활용하여 표적 단백질의 분해를 유도하는 뭐 기타 뭐 프로텍, 오텍, 아텍, 라이텍 같은 기타 TPD 플랫폼과 달리 본 연구진의 오토텍 플랫폼은 P62의 구조적 활성화를 통해 표적 단백질의 분해뿐만 아니라 세포 내 존재하는 오토파지 시스템의 활성화 또한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다는 특징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캐노니컬 오토파지 패스웨이인 뭐 mTOR 패스웨이나 AKT 패스웨이에 의존하지 않고 VPS34의 스캐폴딩을 통해 이제 직접적으로 오토파고즘 생성에 관여하여 그런 오프 타겟 톡시시티가 낮춰진다, 이제 없다라는 이론적인 기초 연구를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예시로 실제 이런 P62 활성화하는 기전으로 오프 타겟 톡시시티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레이디오 라이겐드 컴피티션 어세이로 뭐 HERG나 GPCR을 포함한 뭐 다수 중요한 이제 멤브레인 리셉터에 대한 오프 타겟 톡시시티 평가를 이제 진행했을 때 오프 타겟 톡시시티가 없다라는 점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대부분의 이제 약물 타겟이 뭐 세포 표면에 있는 막 단백질인데 이 막 단백질 분해에 오토텍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토텍 플랫폼의 핵심 단백질인 P62는 뭐 대표적인 오토파지 카고 리셉터로서 먼저 밝혀지고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제 최근에 타 연구진과 더불어 본 연구진이 밝히고 있는 바로는 P62가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 즉 그 세포막 및 세포막 단백질의 분해에도 또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엔도솜 패스웨이를 통해 세포막 단백질이 인터널라이제이션 되는 과정, 즉 엔도솜 바이오제네시스와 엔도솜 매추레이션 되는 이 생리적 프로세스에 P62가 중요한 스캐폴딩 역할을 수행하므로 막 단백질 분해가 되는 이 초기 시점에 P62가 타겟팅 되어 있다라는 이론은 이제 설립이 어느 정도 됐고 더더욱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뭐 대표적인 막 단백질 리셉터인 EGFR을 포함한 이제 기타 세포 막 단백질을 표적하는 오토텍 분해제를 합성하였고 이제 인비트로 수준에서 분해는 또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 오토텍 플랫폼에 대한 뭐 독창성, 원천성, 신규성 및 전체적인 개발 단계와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발표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토텍 기술은 서울대 의대 권용태 교수님 연구실과 더불어 이제 오토텍 바이오에서 자체 발명 및 개발한 세계 첫 P62 오토파지 기반 표적 단백질 분해 원천 기술 플랫폼이며 배타적인 지식 재산권과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토텍 바이오는 이제 설립된 지 3년 정도 된 기업이긴 하나 그동안 동아제약이나 뭐 녹십자 등 국내 유수의 제약 기업에서 이제 인재를 초빙하여 다년간의 신약 개발 경험이 이제 풍부한 인력으로 연구개발 본부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한 뭐 오토텍 바이오가 설립되기 전 서울대 의대 권용태 교수님 연구실에서부터 2010년부터 이제 해당 플랫폼 기술의 기전 연구를 진행해온 바로 이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가 그런 식으로 축적되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텍 플랫폼을 이제 범용적으로 적용한 뭐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 뭐 개발 파이프라인이 다수 진행 중이지만 그중 제일 앞서 있는 타우 분해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타우 응집체 분해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구 투여용으로 작년 하반기에 전임상 시험을 진입했고 올해 하반기 올해 10월 말쯤에 GLP 톡시시티가 결과가 나온 이후 최종적으로 내년 하반기쯤에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오토텍 플랫폼의 이제 범용성과 확장성을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아 이제 컨피덴셜 CDA를 맺은 글로벌 제약회사가 10군데 이상이며 그중 세계 순위 탑 20 안에 드는 글로벌 빅파마 업체 2군데와 이제 기술 이전 협상을 위한 듀 딜리전스와 이제 그 실제 물질을 보내서 검증하는 매티리얼 트랜스퍼 어그리먼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신 문의는 이제 오토텍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아닌지, 뭐 정확히 어떠한 난제를 해결할 건지, 그리고 그 방법의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토텍 플랫폼 기술은 본 연구진만이 이제 독보적으로 배타적으로 지식재산권과 이제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 아직까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이 이제 언드러거블 프로테옴의 치료제 개발이라는 뭐 난제 해결책이라고 이제 생각은 하나 발표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내부에서 독성을 띠는 단백질 응집체와 복합체, 즉 인트라셀룰러 프로틴 어그리게이트와 컴플렉스에 대한 표적 분해는 아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토텍 플랫폼의 뭐 장점과 특이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에 포함해서도 프로텍과 오텍, 아텍, 라이텍, 앱텍을 다 포함해서 개발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이제 가니하며 실제 예로는 힛 컴파운드 식세스 레이시 프로텍 같은 경우는 1%에서 5% 되는 반면에 오토텍의 힛 컴파운드 식세스 레이트는 현재로서는 50% 이상이 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1단계에서 2년 이내 POC 개념으로 뭐 공동 및 협력 연구 체제 내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POC 개념으로는 1단계에서 2년 이내 유효와 선도 물질 도출을 를 위한 치료제 개발과 동시에 기초 연구를 통한 이제 오토텍 플랫폼 자체의 기전 규명 또한 진행할 계획이고, 이제 본 연구진이 제시하는 이제 추진 체계는 뭐 오토텍 분해제 자체의 개발은 이제 클리니컬 디벨롭먼트는 오토텍 바이오 회사에서 담당하고, 오토텍 플랫폼에 대한 기전 규명 및 기초 연구는 이제 서울대 의대 권용태 교수 연구진을 통해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오토텍의 개발, 뭐 낮은 개발 난이도와 이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도 물질 도출을 통한 뭐 피지빌리티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자신은 하나, 이제 외부 전문 CRO나 더불어 기타 전문 자문위원들의 도움과 조언을 이제 겸허히 수용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창훈 박사님. 그런데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볼 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그 화상을 하시지 말고 음성으로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괜찮으시면 네, 제가 네, 읽어드리. 예,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새로운 패스웨이를 타겟팅해서 기존의 이제 언드러거블 타겟을 그 약제 타겟을 그 대상으로 해서 약제를 개발한다는 면에서 저는 이제 이게 과학 난제의 주제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 이 컨셉은 이제 이미 그 논문과 특허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지금 현재 임상으로 가는 이러한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난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은 이제 다른 평가위원님들께서도 또 해주실 예정이고,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이제 이 오토텍이라는 컨셉 자체가 이제 뭐 이 권영태 교수님께서 또 제시해 주셨지만 또 일본 그룹이나 타 그룹에서도 이제 이 그 오토파지를 이용해서 그 드러거블 언드러거블 타겟을 이제 타겟팅하는 컨셉이 나와 있는데, 요런 그 타 그룹들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저희 이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우월성과 또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먼저 그것부터 밝혀주시면 예, 일단 문의 감사합니다. 그 먼저 말씀해주신 이미 오토텍 플랫폼이 이제 플랫폼화가 돼서 난제에 대한 뭐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니냐에 대한 문의에 대해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타우 분해제 제일 어드밴스드된 파이프라인 캔디데이트 이제 타우 어그리게 분해제이고, 그 타우 어그리게 분해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에 GLP 톡시시티 스터디가 끝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파이프라인에 차용된 이제 타겟 바인딩 스트래티지는 어디까지나 바인딩된 스트래티지는 타우에 특정되는 어그리게이트로 국한을 하고는 있으나, 이제 그런 셀렉티비티나 스페시피티에서 아무래도 특정 뭐 예를 말씀드리자면 뭐 트레이서와 같은 그런 특정 타겟 바인딩 스트래티지보다는 선택성이 비교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과제를 통해 그런 소위 말씀드린 2세대 오토텍을 통해 이제 타겟 바인딩하는 셀렉티비티나 스페시피티를 높일 뿐더러 이제 실제 P62에 결합하는 ATL 부분에서도 최적화, 이제 스트럭처 액티비티 릴레이션십과 이제 메디시널 케미스트리를 통해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은 아니지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충분히 거친 좀 이렇게 셀렉티브한 오토텍을 개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 주신 중국의 오텍과 이제 일본의 아텍 같은 경우 제가 제 발표 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토파지를 기반으로 한 이제 세포 내 표적 단백질 분해하는 기술인 것은 맞으나
오토텍 대비 그 플랫폼들은 개발 난이도가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이제 일단 일본의 오텍을 말씀드리면 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 쪽이 아닌 즉 분해를 유도하는 라이간드 쪽을 차용한 리간드가 이제 관오사이드인 뉴클리오사이드 몰레큘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바이냐? 뉴클리오사이드 몰레큘을 썼다 보니 기본적으로 최종 저분자 화합을 개발하는 그 개발 난이도에 있어서 시작부터 개발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예시로서 오텍의 경우 이제 논문상에서 이제 제시된 것은 2019년 한 10월 정도일 정도로 2,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텍 기술을 차용한 개발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제 개발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텍의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아텍의 경우는 몰레큘러 글루이다 보니 이제 그 E3 세리블론이나 VHL에 이제 결합하는 뭐 살리도마이드나 포말리도마이드 계열처럼 몰레큘러 글루이다 보니 그 한 몰레큘러 글루만 가지고 이제 그 한 몰레큘러 글루가 결합하는 이제 분해를 유도하는 단백질의 그 한에서만 국한돼 있다 보니 이제 플랫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오토파지를 활성해서 표적 단백질을 분해할 수는 있으나 신약 개발 차원에서 필요한 효능, 약물성, 독성 이런 디벨롭먼트 파이프라인에서는 오토텍이 더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오토텍 화합물이 이제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프로텍 화합물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프로텍 화합물들은 지금 일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합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텍 화합물들은 이제 전부 경구용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오토텍 화합물도 경구용으로 개발을 하고 계신지 또 프로텍 화합물과 비교해서 단백질 응집체 타겟팅 효율과 전달률에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있을지요? 예, 문의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프로텍은 이제 경구 투여제로 개발되고 있고 오토텍 또한 최소한 타우 응집체 분해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경구 투여제로 제일 먼저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하지만 경구 투여제 외에도 정맥 투여제로도 저희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는 있고 하지만 이제 타우 응집체 분해제 파이프라인 외에도 다수 다른 파이프라인에서도 경구 투여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프로텍의 직접적인 비교로 특히 단백질 응집체 분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발표 본문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테아솜의 이제 그 구조 특성상 단백질이나 뭐 세포 내부나 외부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터널의 이제 다이아미터 규격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모노머도 아닌 그 단백질 모노머가 언폴딩 돼야만 프로테아솜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막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모노머도 아니고 다이머도 아닌 올리고머도 아닌 이제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어그리게이시나 피브릴에 대해서는 프로테아솜이 원천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동일한 타겟 바인더와 동일한 링커를 가지고 이제 세리블론에 바인딩하는 아니면 뭐 VHL E3 라이게이트에 바인딩하는 이제 저희 오토텍 타우 어그리게 분해제의 프로텍 버전을 소위 말씀드려서 프로텍 버전을 이제 합성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비교 실험을 한 결과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 고분자량 타우 응집체는 분해를 못하는 바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하나만 더 질문해 주시고 질문 하나 더 들어왔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으로 이 오토텍 화합물이 이제 뇌질환을 타겟팅하는 지금 그 동물 실험 결과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BBB 투과율과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로글리아를 이제 타겟팅을 주로 하실 것 같은데요. 또 파고종 형성이 가장 활발한 세포부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혹시 뭐 이런
그 아까 이제 뭐 IHC 데이터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뭐 아스트로사이트에서도 사실은 되게 많이 그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이 되고 그리고 또 인터셀룰라 또 엑스트라셀룰라에서도 이런 어그리게이트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을지. 네, 일단 BBB 페네트레이션은 제가 수치만 빨리 말씀드리면 4시간 이내 PO로 이제 디지즈 모델에서 10% 이상 BBB 페네트레이션이 확인됐고 PO로 IV로는 250% BBB 페네트레이션을 이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마이크로글리아와 에스트로사이트 내 이제 실제 뉴런 외에도 마이크로글리아나 이제 뉴로나 인바이러먼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기타 세포의 안에 있는 인트라셀룰러 타우 어그리게이트 또한 분해를 확인하였고 이제 엑스트라셀룰러 어그리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 엑스트라셀룰러 어그리게이트이 생기기 전에 인트라셀룰러 어그리게이트이 생기고 그리고 더더욱 밝혀지고 있는 바로는 실제 뉴론의 독성과 사멸의 주요한 원인은 엑스트라셀룰러 그런 데포짓과 플락보다는 인트라셀룰러라는 연구가 이제 연구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트라셀룰러 데포시시나 어그리게이트 또한 인트라셀룰러 그러니까 세포 내부로 이제 엔도사이토시스가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셀룰러 어그리게이트 또한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됐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면 좋겠는데요. 발표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난제 도전, 펀더멘탈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응용 기술로 자칫 판단된 우려가 있어서 과연 난제 사업 성격에 어떤 점이 부합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또는 타 부처의 원천 또는 응용 기술 과제로 지원하신 경험이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다른 분께서 해주셨는데 그거까지만 답변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일단 타 부처의 이제 그 오토텍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지원한 국가까지 지원한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로서는 그 치매 극복 개발 사업 과제에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용으로 오토텍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치료제를 후보 물질까지 도출하는 바가 2023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국가 과제가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과제로 진행하거나 진행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바이고 그리고 과학 난제 이 과제가 왜 과학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퇴행성 뇌질환과 아밀로이드증을 포함한 단백질 응집체로 생기는 질병에 대한 원천적인 치료제 개발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 개발 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제 원천 플랫폼 자체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